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4년 차고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겠지만 저는 대학생 시절 진로에 대해 방황을 좀 하느라고 휴학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잡아 스펙을 쌓기 시작했죠. 그 일환으로 참가한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 봉사활동을 갔을 때만 해도 거기서 사람을 사귈 목적은 조금도 없었고 열심히 봉사나 하다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여기서 제 평생의 인연을 찾을 줄이야. 이래서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나 봐요. 그때 봉사활동 동아리를 가입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잘 맞았어요. 종교, 가치관, 취향과 입맛까지.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았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했던 시간이 휴학을 오래하며 방황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마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뜸을 들였던 시간이라면 용서가 될 정도로 저에겐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3년 내내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했고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앞으로의 미래가 마냥 분홍빛으로만 보였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오죽하면 신부들이 눈물 한 방울 정도는 찔끔한다는 결혼식장에서도 저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네요. 남편과 함께하는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는 살짝 죄송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의 일은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시댁 때문이었어요. 보통 대한민국의 여자들이라면 미디어에서 반복된, 학습된 시댁의 이미지나 어머니, 할머니들이 젊은 시절에 당한 시집살이 이야기 등등으로 결혼할 때 시댁부터 경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제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절 굉장히 예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장기 연애하신 분들 기준으로 짧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양쪽 집안이 처음부터 서로 교제 사실을 밝히고 만났기 때문에 결혼 준비 훨씬 전부터 우연이라도 양가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가끔 있었거든요. 아직도 저는 당시 그저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을 뿐이었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해요. 우리 호윤이가 여자친구 보여준 건 처음인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네. 참말로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성격도 밝아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내가 이래 보여도 엄청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런 내 눈에도 마음에 쏙 들 만큼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는구나.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예쁘게 사귀어서 꼭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발 쭉 뻗고 잘 잘 수 있겠다.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시집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를 뵌 건 적어도 서너 번은 됐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어머님께서 잠깐 자궁수술로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출장을 갔던 기간이랑 겹쳐서 병문안을 가서 단 둘이서만 뵌 적도 있었죠. 어머님은 제게 크게 감동하셨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애가 없다며 뭐든 다 해줄 테니 빈손으로 시집만 와라 노래를 부르셨어요. 남자친구와도 다시 못 만날 만큼 사이가 좋은 와중에 결혼한다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까지 저렇게나 저를 예뻐라 해주시니 제가 결혼에 대해 걱정할 일 따윈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하도 저를 좋아해 주시니 혹시나 시누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시누이 역시 성격이 유쾌하고 털털해서 몇 번 만나보니 성격적으로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 보였죠. 그렇게 아무 걱정 없던 결혼식이 끝난 뒤 처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혼식이 끝난 자리에서였어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희도 결혼식이 끝나고 뒷정리를 한 뒤 바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일정이었거든요.
곧 떠날 여행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몰래 저를 한쪽 벽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아가, 이거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라. 도대체 뭐길래 저희 가족 눈을 피해서 몰래 챙겨주시나 싶어보니 시뻘건 부적이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볼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물건이라 너무 놀라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웬 부적이에요? 너희 허니문 베이비인가 뭔가 그거 가지라고. 내가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직접 싸왔다. 거기가 대기가 엄청 긴데 하마터면 니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못 받을 뻔했지 뭐니. 취소된 예약이 있어서 겨우 갔다 왔잖아. 그 부적 비싼 거니까 거의 펴서 밤에 관계하기 전에 베개 밑에 둬라. 알았지? 어머님 너무 감사하지만요. 저희 그렇게 빨리 아기를 가질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 부적은 제가 잘 보관했다가 저희 계획 생기면 그때 잘 쓸게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부적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 몰라? 기운이라는 게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는 거야. 이제 막 써온 따끈따끈한 부적인데 효력이 가장 좋을 때 써야지.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진 아기들이 유전자가 좋더라고. 너 옛날에 미녀들 있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모가 잘났는 줄 알아? 옛날에는 다 어릴 때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 배우들만 봐도 요즘 배우들은 옛날 배우들처럼 이목구비 진한 애들이 없잖니.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야.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나오려면 최대한 애는 빨리 가는 게 낫다. 산모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일단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으휴, 걔 의견이 뭐가 중요하니? 어쨌든 출산도 육아도 다 여자가 하는 건데. 여자 쪽 의견이 완고하면 남자들은 다 그냥 의견 굽히게 되어 있어. 좋은 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되어보면 알아. 나이 들어서 애 가지려면 잘 들어서지도 않고 시험관 하면 여자만 개고생인 거 알지? 내가 다 주변 보고하는 소리야. 우리 이쁜 며느리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라고. 네, 어머님.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는 그렇게 급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일단 비싼 돈 들여서 써오셨다니 챙겨서 여행을 가긴 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막상 그걸 쓰려니 뭔가 영 찜찜한 거예요. 남편에게 말 안 하고 쓰기도 그렇고 정말 썼다가 애가 생길까 싶다가도 진짜 덜컥 생겨버리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생각 때문에 밤까지 마음 개운하게 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속이라도 편해져야겠다 싶어서 털어놨죠. 여보, 사실은 말이야. 어머님께서 오늘 밤에 쓰라고 이걸 주셨는데 이게 뭐야? 부적? 이걸 왜 우리가 써? 허니문 베이비 가지라고 용하다는 점집에서 비싼 돈 주고 싸우셨나봐. 뭐라고? 우리 아기는 바로 안 갖기로 했잖아. 나도 당연히 말씀드렸지. 근데 아기는 젊을 때 낳는 게 좋다면서.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효력 좋을 때 쓰라면서 챙겨가라고 그러셔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말도 안 되지. 아기야 당연히 갖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아니잖아. 신혼여행에서 아기가 생겨버리면 우리 신혼생활은 어떻게?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아무래도 그렇지. 이제 결혼했는데 무슨 벌써 아기야? 엄마도 참 그냥 무시해. 그래도 비싼 돈 들이셨다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진짜 무시해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가끔 이런 미신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어차피 이거 썼는데 아기 안 생겨서 돈 벌었다 생각하는 것보단 안 쓰고 안 생기는 게 낫지. 정말 쓸데없는데 자꾸 돈 쓰시고. 내가 못 산다 정말.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부적을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래도 되나 싶긴 했지만 제 의지가 아닌 남편의 의지이니 별 상관없겠지 싶었어요.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하루 종일 내내 마음고생하게 만들었던 부적이 막상 그렇게 쉽게 버려지니 차라리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덕분에 한결 마음 편하게 여행에 집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쎄했던 행동은 금방 잊혀져 버렸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 서너 달쯤만 해도 딱히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시댁에서는 늘 그렇듯 잘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5달쯤 되니 어머님께서 제게 따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네? 무슨 소식이요? 얘는 뭐겠어? 아이 소식 말이다. 아, 어머님, 그게요. 뭐? 설마 부적 안 썼어? 아니지? 그거 한 장에 50만 원짜리야. 네? 50만 원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꼭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 건데 설마 안 썼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날이선 질문에 저는 몇 초 동안 꽤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차라리 썼는데 안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고요. 그런데 순진하게도 전 그때 솔직해지는 길을 택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머님을 잘 몰랐던 때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용서받는 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진실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얼굴이 금방 불그락 푸르락 되셨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그걸 굳이 애한테 말해서 그 비싼 걸 안 써? 어머님, 그거 저희가 필요할 때 꼭 쓸게요. 잘 보관해 뒀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워낙 어머님 반응이 심상찮아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좀 섞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반응은 변함없었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분하신 건지 숨까지 몰아쉬면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 결혼이 곧 아플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하게 됐죠. 제 예감이 틀렸으면 했지만 아쉽게도 불길한 예감은 역시 틀리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차를 타고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평일 낮이라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신 것 같아서 그것도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어머님 손에 웬 처음 보는 낯선 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는 4~5살로 보이는 여자애였어요. 그때는 시누이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여서 정말 어디서 애를 데려왔나?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머님,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 오가는데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 애는 누구예요? 내 친구 손녀딸인데 내가 오늘 친구랑 놀러 갈 때가 좀 있어서 평소에는 걔가 얘를 보는데 대신 애 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데리고 왔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갑자기 애를 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 일하잖아요. 아이를 볼 틈이 없어요. 저는 재택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업무 특성상 급하게 영상통화로 회의가 잡힐 때도 있었고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을 해가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택일지라도 굉장히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남의 집 아이를 제게 맡긴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얘 좀 봐라.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주제에 무슨 일 한다고 애를 못 본다고 유세니? 너 어차피 네 애 낳으면 일하면서 애 돌볼 거잖아. 아니야? 그건 제 아이니까 몸 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애는 아무리 어머님 지인 손녀라지만 어머님 지인을 제가 뵌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지인도 아니고요. 왜 제가 제일 방해받아가며 이 아이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하느라 끼니거릴 때도 많아서 애 밥도 못 챙겨줘요, 어머님. 그냥 친구분이랑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시던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회의도 있어서 아이는 정말 못 돌볼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름대로 딱 잘라서 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셨어요. 야, 너 정말 웃긴다. 내가 괜히 애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끼는 줄 알아?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래. 너도 애를 좀 돌봐봐야 애가 예쁜 것도 알고 얼른 갖고 싶어지지. 나는 네가 결혼 전에는 아이 생각 있다고 해서 옳았구나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해버리니
솔직히 내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어머님, 저랑 남편은 아직도 아이 생각 있어요. 안 낳겠다는 거 아니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남들은 신혼 때가 가장 즐거웠다면서 추억하고 사는데 저희도 그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됐고. 애 키워보면 달라. 누군 애 없는 신혼이 즐거웠을지라도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낳고 나서가 더 행복했어. 그거 너도 간접 체험 해봐야 알아. 그러니 애는 두고 가마. 저녁 되기 전엔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버리고 나갔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요. 솔직히 4~5살이면 말귀도 알아먹을 나이인데 그렇게 강경하게 거절하는 걸 아이도 알 텐데 집에 둘만 남겨지니 좀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저렇게 경우 없이 구는 시어머니를 누가 내내 하고 받들까요? 하지만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고집도 세고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날은 저도 일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애한테 유아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밥 먹을 때가 되어서는 간단하게 집에 있던 햇반과 참치 통조림을 꺼내 밥을 먹이려고 했어요. 아이다 보니 저도 건강하게 먹이고 싶었지만 평소 남편과는 둘 다 일에 치여 사먹는 일이 잦아 딱히 차려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끼니를 챙겨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입맛도 까다롭고 입이 짧은 아이인지 몇 숟갈 먹더니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점심 먹고 할 일도 쌓여 있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씨름을 하니 금방 피로해지고 지쳤어요. 아줌마 집에 치즈케이크 있는데 그럼 너 치즈케이크라도 먹을래? 치즈케이크요? 네. 아이는 달달한 맛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치즈케이크는 2조각이나 먹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를 아이 엄마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일을 하는 중간중간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눈여겨본 건지 자꾸 거길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긴 못 간다고 해도 아이가 납득을 전혀 못해서 물었던 걸 또 묻고 하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보다 일찍 도착해 아이를 마주하고 나서 집에는 싸늘한 바람이 한바탕 불었어요. 엄마, 일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세요? 어차피 너희 애 가지면 애 보면서 일할 텐데 어떨지 예행 연습하라는 거지. 남의 애로 연습해보면 더 좋잖아.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님의 막말을 듣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아이를 데리고 거실에서 가장 떨어진 방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었어요. 보나마나 어머님 성격에 아무 말을 나오는 대로 한참 더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하도 시어머니께 화를 내니 아이는 남편도 무서워했어요. 아이도 우리 집에 맡겨주고 싶어서 맡겨준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게 왜 아무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나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저는 그날 이후 하루 종일 아이를 신경 쓰면서 일하다 보니 정말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았어요. 신혼을 1년 정도만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벌써 신혼이 반년쯤 된 지나간 상태에서 제가 몇 개월 뒤에 바로 아이를 갖고 육아를 하며 아이를 키운다 생각하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워킹맘들이 늘 대단하고는 생각했지만 단 하루만 경험했는데도 진이 빠지고 다음날까지 피로가 안 풀렸어요. 오히려 출산과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남편이 노발대발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뒤로 어머님은 한동안 잠잠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또 찾아와서 아이를 맡길까봐 불안해했었는데 남편 말로는 정 맡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본인이 있을 때 맡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이라 중간중간 휴무가 많이 껴있을 때 저희는 하루 날을 잡아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평일에 둘 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주말에는 집에서 쉬기 바빴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아끼던 예쁜 옷도 꺼내 입고 곱게 화장도 했어요. 재택하다 보니 꾸밀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꾸미니 연애 초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복도에 어머님께서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엄마, 깜짝이야.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뭐? 갑자기 저희 집 현관 앞에 조용히 서 계셨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어머님 손에는 또 그 아이가 들려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화가 밀려오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언성이 높아졌어요. 연락하고 오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급해서 그럴 틈이 없었어. 너희 어디 나가는 길이니? 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데요? 옆에 그 애는 또 뭐고요? 누구인진 잘 알 거고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 좀 맡아달라는데 얘가 자꾸 키즈 카페인지 뭔가를 가고 싶다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너희 나가던 길이면 잘 됐다. 얘 좀 데리고 거기 좀 같이 가주라. 저희 오늘 약속 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하기로 했다고요, 엄마. 아, 그래? 어차피 데이트라 해봐야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거 아니니? 키즈 카페도 카페잖아. 거기는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두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있을 수 있다던데. 애는 놀게 두고 셋이서 이야기하던지. 어? 엄마도 엄마 나이 생각하셔야죠. 무슨 친손녀도 아니고 친구 손녀까지 봐주고 계세요. 걔가 정말 급하게 고향 내려가 봐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너도 알지? 선우 엄마. 얘가 선우 딸이야. 너는 안 본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하겠지만. 남편도 아는 이름이 나오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저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보, 오는 말 정말 마지막으로 같이 아이 봐드릴까? 남편이 제게 그렇게 묻는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그런지 저를 올려다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하는데 차마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알겠어.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어차피 어머님이 애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고 우린 외출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저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행하는 거니까 저번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봐봐. 데리고 오니까 애가 엄청 좋아하네. 얼굴이 확 폈다 폈어. 키즈 카페에 가니 아이는 좋아했지만 오랜만에 휴일에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었던 남편과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소리, 자기들끼리 생긴 트러블에 우는 소리 등등 조용히 쉴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키즈 카페를 가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포기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가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정신없고 기가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희요. 당분간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아이 데리고 와서 간접체험? 그런 거 안 시켜주셔도 돼요. 뭐라고? 갑자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는 낳겠다더니.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아이 한번 돌봐봐야 애가 이쁜 것도 알고 갖고 싶어진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 놓고 일도 못하고 배로 힘들다는 걸 느껴버렸어요. 오늘만 해도 원래는 남편이랑 휴일 즐기려고 했는데 아이 때문에 기만 다 뺏긴 기분이에요. 예. 그거는 네 애가 아니라서 그런 것 뿐이야. 그래도요. 제 아이만 더 예쁘고 애착이 가긴 하겠지만 힘든 건 똑같을 것 같아서요. 저희 이세 계획은 좀 나중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 노력이란 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키즈카페 사건으로 어머니께 맡겨지는 육아를 자꾸 저희 쪽으로 떠넘겨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말로는 저를 육아와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를 대시지만 제가 애를 안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우 없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친구라는 분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자꾸 본인 손녀를 여기다 맡기시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더 이상 그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애도 애대로 상처받을 일이고요. 난 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여자가 자식을 낳는 건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게 싫어졌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보지 그러니? 너 어디다 애라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 가려가면서 하세요. 그게 아니면 왜 갑자기 안 갖겠다는 건데? 우리 집에 씨바지 할 거 아니었음 왜 시집을 온 거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그림 그리는 무식한 년 걷어졌더니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일한다고 유세나 떨고 이제는 애도 안 갖겠다고 하네? 다 원참 어이가 없어서.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차를 하느라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희 대화를 듣고는 경악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그 뒤로는 어머님을 못 빼었죠. 그런데 그 후로 어머님은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희 집에 자꾸 택배를 보내시더라고요. 뭔가에서 열어보면 죄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옷, 아기 신발 같은 거였어요. 어머님, 집에 대체 뭘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경하게 나가도 안 되니 이렇게라도 내 맘 돌려보려고 보냈다. 당장 낳으라는 건 아니고 예쁜 게 있길래 보냈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쓰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연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하다하다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임신을 했다가도 어머님 때문에 유산을 할 것 같은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어머님이 어머님 돈 써서 보내는 건데 무시하자 싶었다가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매주 하나씩 도착하는 택배에 질리겠더라고요. 이미 폭언까지 들으며 싸움마당에 이걸로 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포장을 열어볼 때마다 저도 뚜껑이 열려서 그냥 뜯지 않은 택배 박스가 집안에 쌓여갔어요. 남편도 이젠 포기했는지 별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결심한 듯 팔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뒀다 쓸까도 싶은데 됐어.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 애가 여자일지 남자일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런 선물 뒀다 뭐해? 그때 돼서 필요할 때 다시 사자. 집에 물건만 쌓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 큰 결심을 하고 택배온 물품들을 다 뜯어서 한 군데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모빌, 딸랑이, 베네저고리, 쪽쪽이 등등 별의별 걸 다 사다 주셨더라고요. 가격을 대충 책정해서 저렴한 가격의 일괄로 중고 마켓에 올려놨어요. 일일이 사진 찍기가 귀찮아서 종류만 기재하고 물품 사진은 안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가격이 저렴해서 끌리긴 했는지 거래자가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래자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아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몇 번 맡겨졌던 그 애였어요. 걔는 이런 걸 쓸 나이가 아닌데 이걸 구하는 걸 보니 혹시 아이 엄마가 둘째를 가졌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할머니께 맡겼나 생각하니 대충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좀 떠봤죠. 어머, 프로필 사진이 있는 아이는 많이 커 보이는데 둘째를 가지셨나 봐요. 얼마 안 있다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나는 아니고 내 며느리가 애를 가졌어요.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얼마 전에 아들한테 이거 쓰는 법을 배웠거든. 올려놓은 건 다 새 거죠?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계좌 이체할 줄 아세요? 모르시면 만나서 현금으로 직접 주셔도 되시고요. 그럼 만나서 줄게요. 며느님 둘째 출산 예정일은 언제세요? 제가 선물로 사진에 나온 거 말고도 물건 더 챙겨드릴게요. 아는 아이의 할머니라고 생각하니 왠지 저도 조금 베풀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묻지도 않은 둘째 손주 얘기를 시작했어요. 애는 이미 태어났고 아들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다행이라면서요. 그 애한테 동생이 생겼다니 저까지 기쁘더라고요. 동생이 생기면 그 아이도 예전만큼 외롭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래하시는 분은 친할머니라 하셨고 며느님이 임신하신 동안 종종 첫째 손녀딸을 봐주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미운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괜히 시어머님 친구분이라고 하니 생판 남보다는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만날 때 간단한 간식이라도 사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만나서 말씀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보낸 선물을 되팔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관뒀죠. 만나서 연락이 되어야 하니까
성함이랑 연락처만 주고받을까요? 요즘 중국거리는 채팅으로만 하는데 나이가 있는 분이라 그런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그런데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임시로 저장하려고 보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번호였던 거예요. 본인 번호 맞으세요? 본인 번호 아니시면 엇갈릴 수도 있어서요. 맞는데 왜 그래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여쭤봤어요. 곧 뵐게요. 이쯤 되니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만약 제 시어머니라면 거짓말이라기엔 너무 유창하고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본인 손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채팅을 종료하고 나서 약간 벙찐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 너 내가 준 선물들은 잘 보관하고 있니? 네? 네, 어머님. 갑자기 그런 건 왜 찾으세요? 어차피 너 쓰지도 않을 거 도로 내놔라. 어디 선물 줄 때 생겼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팔린 물건을 내놓으라니. 그렇다고 팔았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으니 너무 곤란했죠. 어머님, 근데 불량인 물건이 좀 있어서요. 제가 확인해보고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희가 싫어하건 말건 묵묵히 저희 집에 아기 물건을 보내던 어머님이 갑자기 아기 물건을 찾는다는 게 아까 주고받은 채팅이 겹치며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제 말이라면 다른 말은 무슨 말이든 다 믿어주고 맞다 해주던 남편이 이번만은 믿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눈 채팅 내용까지 전부 보여줬는데도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저 멀리서부터 어머님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진짜야?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뭐 좀 사려고 나왔어. 누가 아기용품을 싸게 팔겠다고 해서. 그런데 너희야말로 왜 여기 있니? 아기용품을 왜 사시는데요? 왜 사긴 니네 선물 주려고 사는 거지. 내가 선물 보낸 게 하루 이틀이니? 처음에는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셔서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 맥락상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어머님, 아까는 저한테 선물 받은 아기용품 다 도로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래, 내 친구가 손주를 봤는데 그 집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다. 말이 자꾸 바뀌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포인트에서 더 화가 났는지 저와 한 채팅창을 들이밀며 어머님께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이 애들은 누구예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가졌다뇨. 엄마한테 며느리가 이 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건 도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냥 너희가 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내가 부러워서 그렇게라도 손도 있는 척 한 거야. 니네도 봤다시피 이 애들은 내 친구 손주들이고 이 여자애는 너희도 봤잖니. 어머님께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셨지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남편 앞에서 그런 일회성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 사실대로 말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씀도 계속 바꾸시고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할아버지도 치매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중요한 대답은 회피하고 말은 계속 바꾸시면 저는 치매를 의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말을 해? 치매라니.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에 치매 걸리신 게 아니야. 어머님이 하도 잡아떼셔서 그날은 그 정도에서 그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뭔가 찜찜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렸을 시절 어머님이 외도를 하시다 아버님께 들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때 애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럼 어떻게 이때까지 숨기고 사셨겠어? 그래도 뭔가 촉이 쎄해. 알아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미리 알아봐야겠어. 남편은 어머님의 핸드폰을 통해 선우 엄마라고 되어 있는 번호를 찾아내서는 전화를 걸어보더라고요. 이게 누군데? 기억 안 나? 우리가 하루 데리고 있었던 애가 선우 딸이라잖아. 확인해 봐야지. 잠깐의 통화음 끝에 전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우 이모. 저 준서예요. 어머, 우리 준서 오랜만이다. 아니 근데
네가 나한테 직접 연락을 다 하고 웬일이야? 아, 다른 게 아니라요. 엄마한테 전해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손주가 태어나셨다고요. 제가 첫째 손녀도 태어난 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저번에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알았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게 내내 영 마음에 걸려서요. 둘째 손주 때라도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어? 손주? 잠깐 통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저기 우리 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엄마한테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니? 네? 결혼을 안 했다고요? 그럼 우리 선우가 너 결혼식 때 직접 가지 못했어도 추기는 했잖니. 선우가 결혼을 했으면 너한테 당연히 알렸겠지. 나도 우리 애가 얼른 너처럼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손주 얘기라니?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이상하네. 분명 이모네 손주라고 하셨거든요. 뭐? 니네 엄마 뭐 벌써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지? 나 말고 다른 친구 아니겠니? 한번 확인해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결혼 생활 잘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저희 부부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둘러대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 뭔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드린다는 핑계로 핸드폰을 받아와서 컴퓨터에 어머님 메신저 어플을 로그인했어요. 어머님이 주고받는 카톡 중에 낯선 이름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사람과 주고받은 톡을 좀 올려서 정독하다 보니 곧바로 해답이 나왔어요. 남편의 쎄한 촉대로 몇십 년 전 불륜하던 남자의 아들을 아직까지도 어머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보니 저희보다 애틋해지셨는지 저희에게 하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헌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읽고 나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애를 낳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친자식보다 불륜했던 남자의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 첫째 딸은 며느리라고 부르는 여자가 어머님께 거의 육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셔서 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경우 없이 맡겼다고 생각하니 저까지 화가 났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으라고 수도 없이 닥달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더 화가 났죠. 어머님이 그렇게 꽁꽁 감추시려던 비밀이 밝혀지고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 온 집안을 엎었어요. 시누이마저 뒤늦게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엄마가 어떻게 어렸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도 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빠 돌아가셨다고 그쪽 가족 막 만나고 가족처럼 그러도 되는 줄 아셨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좋으시면 그 집 가서 사세요. 저희한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집을 뒤집어 엎고 시누이마저 등을 돌리자 어머님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지 제게 매달리시더라고요. 며느라, 너는 내 심정 알지? 어? 나라고 좋아서 그랬겠니? 자식들이야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할 말이 없지만 이대로 애들이랑 멀어질 생각은 없다. 내가 좀 준서랑 춘희한테 얘기 좀 잘해줘. 내가 너도 내 친딸처럼 예뻐했잖니.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신 건 결혼 전에나 그러셨던 거죠. 결혼하고 언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을 독박 육아시키는 며느리한테 아주 충성을 바치시던데요. 그 정도는 되어야 저도 친딸처럼 예쁨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어머님은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아이 낳으라고 압박만 주셨잖아요. 어머님은 친딸이 아니라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핍박은 다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화해하길 바라지 않아요. 화해하면 또 어떤 식으로 저를 괴롭히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야, 나는 너희 잘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정말 나쁜 뜻은 없었다니까. 막말로 네가 아이만 빨리 낳았어도 저 호강은 네가 다 받았을 거야. 얘도 내가 다 키워줬을 텐데 그런 기회를 걷어찬 건 너야. 네, 그러니까요. 저는 기회를 영영 걷어차려고요. 어머님, 화해는 부모 자식 간에 알아서 하시고요. 외간 식구인 저에게 화해시켜달라는 부탁은 바라지도 마세요.
저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 며느라, 며느라! 어머님이 소리치는 걸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남편이 직접 화해했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나서고 싶은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산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네요. 스트레스성 복통도 확실히 줄었고 아이에 대한 부담 없이 산 기간이 생기니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저희의 아이 계획을 밀리게 한 건 오히려 어머님이랑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라 하면 오히려 하기 싫다는 걸 왜 다들 모르실까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내년쯤을 목표로 아이를 갖기로 했답니다. 남편이랑은 그 이후로 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트러블이 생길 만한 요소였던 어머님이 인생에서 사라지니 더욱 금슬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예쁜 새 생명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 주세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